맨날 이제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제 절골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정을 이 핀으로 하죠. 영어로 이제 플레이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플레이트가 있고 스크루로 고정을 하는 거죠. 카페에서도 자주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플레이트를 빼야 됩니까? 가지고 살아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정답은 빼야 됩니다. 가 이제 정답이고요. 그럼 언제 빼는 겁니까? 그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왜 플레이트를 박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기를 절골을 하면, 그리고 벌리잖아요. 벌리면 뭘 고정을 안 하면 불안하겠죠. 건너건너 하겠죠. 고정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고정이 되면 우리가 타가골도 넣고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 놓거든요. 그러면 이 고정된 부위가 시간이 흐르면 자기 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플레이트하고 스크루의 역할은 자기 뼈로 될 때까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픽세이션, 고정을 하는 역할이죠. 그럼 완전히 이제 자기 뼈가 되면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죠. 어차피 이물질이니까 우리 몸에서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간혹은 이물질이라도 제거를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관절을 했다. 치과에서도 임플란트를 했다. 이거 제거 못 하죠.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이거 평생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골절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절골 수술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고정을 위해서 고정된 금속판, 스크루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 시기는 보통 젊은 분들은 1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2년. 간혹 제거를 하다 보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주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은 다 제거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속판하고 밖에 나와 있는 건 제거하는데 뼈 속에 또 금속이 또 한두 개씩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뼈 속에 남아있는 거는 따로 제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가지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그러면 이걸 오래 갖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젊을 때는 사실 문제는 없는데, 인체는 시간이 흐르면, 특히 나이가 들면 뼈의 강도는 약해지죠. 근데 이게 금속이니까 금속의 강도는 그대로죠. 이제 뼈에다가 이게 고정을 시켜 놓은 게 나이가 들면서 뼈의 강도는 약하고 금속의 강도는 그대로면 이게 미스 매칭이 되죠. 매칭이 안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금속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주저앉거나 아니면 금속판이 부러져서 자극을 하거나 기타 등등.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골절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절골 수술을 하거나, 그래서 일시적으로 고정해 놓은 금속판은 뼈가 붙으면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30년? 절골술한 건 아니고, 옛날에 어렸을 때 골절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우리 수술을 위해서 이걸 빼내야 다른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잘 빠졌죠. 근데 어떤 분들은 사실 시간이 흘러도 잘 빠지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차이는 있어요. 1년, 2년 내에 제거를 하신 분들은 보통 우리가 하루만 입원하고 퇴원하잖아요. 제거하고 다음날 바로 걷거든요. 오래되신 분들은 다음날 퇴원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조금 힘들어요. 그 회복 자체가. 그래서 한 8, 9년 되신 분들은 한 3, 4일 동안 좀 많이 불편해 하신 그런 문제도 좀 있기는 합니다. 오늘도 아까 미국 시민권자분들이 오전에 한번 오셔서 연장 수술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금속이 있는데 공항에서 이렇게 체킹이 되지 않느냐, 그거하고 다른 나라에서 제거하는 문제, 그 두 가지 문제인데, 제가 수술해드리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분들 중에 외국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렇게 오면 그런 얘기도 가끔 나누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제기하신 분은 거의 없어요. 간혹 한두 명, 공항마다 다 다른데 어떤 특정 공항에서 체킹이 돼서 그러면 내 이제 수술했다 뭐 얘기만 하면 그냥 통과하는 그 정도고요. 만약에 외국에서 제거를 하거나, 제거를 문제는 아니면 다른 병원에 가서 제거를 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할 수는 있어요.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모든 수술이 그래요. 그리고 저희는 최소절개로 해서 가능하면 적게 째고 효율적으로 수술을 하는 방법을 택하거든요. 그러려면 절개하고 뼈까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섬세하고 정말 나이스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거를 할 때도 똑같아요. 제가 들어가는 방식하고 생판 모르는 의사 선생님이 들어가는 방식하고 많이 달라져서 그 연부 조직 손상이 많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금속판은 수술한 병원에서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핀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수술하면 이제 아프고 어쩌고 이제 그 부위가 수술 부위가 아프고 붓고 하니까 이제 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데 뼈가 붙으면 대개 한 3, 4개월 지나면 그거의 존재를 몰라요. 간혹 핀의 존재를 느끼고 핀이 이물감이 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기에 제거도 하기도 해요.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큰 핀을 좋아해요. 큰 거를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20여 년 전부터 목표가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목표가 작은 절개로 작은 판으로 완전한 수술을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좀 편하게 크게 째고 큰 핀 박아놓고 마음 든든하게 잠 잘 자고 하면 좋겠죠. 응? 근데 그거는 이제 저의 컨셉하고는 좀 안 맞거든요. 기왕 하는 거 조금 더 작은 절개로 정확하게 수술을 하면 가능한 거를 제가 알았어요. 처음에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걸 아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막 큰 거를 갖다가 뭐 안전하다고 해서 그거 사용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어쩌다가 뭐 잊으신 분들도 간혹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오시더라고요. 요즘은 워낙에 정보도 많이 공유되어 있고 뭐 SNS, 카페 이제 그런 데도 이제 있으니까 다들 오시고요. 정형외과적으로 상지에 쓰는 금속판하고 하지에 쓰는 금속판하고 좀 달라요. 상지에 쓰는 거는 사실 조금 얘기가 다른데 가지고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하지에 쓰는 거는 웨이트 베어링, 체중 부하가 되니까 이게 나중에 망가지거나 부러질 염려가 많은데 상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기껏해야 팔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상지의 경우는 조금 가지고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정답은 다른 사고랑 똑같습니다. 금속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른 건 아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속판 주변에 골절이 돼 있으면 가급적이면 수술한 병원에 가셔서 그 금속판에 맞는 이 나사도 다 다르거든요. 드라이버도 다 다르고 그게 다 세팅이 돼 있으니까 좀 편하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